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네. 이렇게 아마 물을 텐데 그게 뭐 40%가 나왔다. 이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언론 노조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런 뉴스 보도하지 마라. 그리고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형사 고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네. 아니 딴 데서는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건방지게 조사를 그거네요. 해서 그 숫자를 보여줘? 라는 그거네요. 거잖아요. 예. 탄핵 이후에 그렇게 떨어졌던 윤석열 지지도가 왜 다시 반등하는 효과를 보였느냐.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무조건 뭐 윤 대통령을 체포를 해야 된다. 이미 탄핵까지 끝났잖아요. 그 인민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는 누구입니까? 또 물어봤는데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는 42%였는데 심지어 이번 주에는 46%로 또 올랐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소자 같은 경우는 더블 스코어로 지금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그렇죠. 그런 여론조사인데 저기서마저도 46.9 대 44.2로 국민의힘이 숫자가 앞서고 있다. 지금 또 가짜뉴스라고 민주당이 또 열폭하는 게 또 있죠. 뭐 있죠? 여론조사들. 여론조사. 지금 뭡니까? 맞아요. 한때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뭐 지지율 네. 지지합니까? 뭐 지지합니까? 뭐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아마 그 질문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네.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네. 이렇게 아마 물을 텐데 그게 뭐 여론 평판 연구소인가요? 거기서 뭐 40%가 나왔다. 이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언론 노조나 뭐 이런 쪽에서 그런 뉴스 보도하지 마라. 그리고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형사 고발한다 그랬죠. 민주당에서. 네. 그래서 형사 고발하기로 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보니까 고발해야 될 여론조사 회사가 좀 더 많아질 늘어났어요. 것 같습니다. 지금 40%까지는 40% 거의 비슷한 조사들이 다른 데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 저기 리서치 뷰라는 데서 KPI 뉴스하고 같이 공동조사를 했는데 네. 12월 8일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4.8%였답니다. 저 같은 조사에서. 예. 그런데 그러니까 지난주 말 조사를 해서 오늘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조사를 해봤더니 36.9%가 나오더라. 오. 즉 전달 초, 즉 한 달 만에 예. 지금 1월 8일 아닙니까? 네. 한 달 만에 지금 22.1%가 급등을 했더라라는 기사를 지금 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즉 하나가 나왔을 때는 저거 사기꾼이야, 저거 명태균식 조사야라고 얘기를 예. 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저 명태균 여론조사 했다고 지금 그 비판받는 코프라인가요? 거기가 KOPRA 코프라죠? 이름이 무슨 뭐 여론평판연구소 뭐 여론평판연구소인데 거기 코프라입니다. 이 코프라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한호섭 교수인가요? 그 미디어 한규섭 담당하는 교수. 한규섭 교수가 이번 사태가 아니고 지난 총선이 끝나고 나서 너무 네. 여론조사 많이 들쭉날쭉했잖아요. 예. 이 양반이 이 교수니까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한 교수니까 조사를 해봤답니다. 어디가 가장 왜곡도가 심했나? 네. 좌파 쪽에서는 역시 저희가 늘 지적하고 있는 꽃, 김어준의 꽃이 굉장히 민주당의 의견을 과잉 반영했더라라고 결론을 냈는데 이 양반이 이 교수가 조사한 이 내용표를 보면은 저는 사실 코프라라는 데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표 안에를 살펴보니까 코프라는 약간 국민의힘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극단에 가 있거나 많이 기울어진 쪽이 아니라 오히려 가운데 쪽에 가까운,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민주당 편도, 국힘 편도 아닌 쪽에 네. 비교적 객관적 스탠스에 서 있는 여론조사 회사라고 나온 거예요. 이번 조사가 나오고 나서 코프라를 실치기 위해서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지난 4월 총선 지나고 나서 서울대 교수가 조사를 정리를 쫙 해갖고 이 여론조사 회사들이 네. 어떤 결과를 내놨나를 전체적으로 모아갖고 막 도표, 점 분석 같은 걸 했더라고요. 네. 해갖고 막 이렇게 선도 그리고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주는데 잘 이 보여주지 여론조사 모르겠습니다. 회사가 어디 위치하나. 예. 그러니까 즉 가운데 선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앙에서 멀어질수록 편향도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코프라는 비교적 가운데 부분에 속하는 회사였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 회사들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툴 내에서 네. 그 수단 내에서
어느 정도는 좀 이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설문을 배치하는 방식도 회사마다 차이가 있고 네. 갖고 있는 패널들 네. 전화번호도 좀 차이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어준 씨가 하는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화 뭐 저는 그러지 않겠습니다만 그 뭐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꽃입니다 하면 바로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는 궁금해서 막 하는데 계속. 반대로 대답하죠. 일부러 막 일부러 막 혼란을 주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론조사 했을 때 차라리 끊어버리면 끊어. 근데 그러니까 이른바 그거라고 하죠. 과대 포집. 예. 그래서 여론조사 꽃이 과대 포집 되는데 딱 저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요게 네. 나오니까 첫 번째 좌파 패널들이나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온 게 야 그 코프라니까 다들 그 코프라 좋아하는 사람들만 했을까? 코프라가 이른바 하우스 이펙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 꽃 김어준 여론조사 회사처럼 김어준 회사가 여론조사 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대답하는 것처럼 네. 코프라가 하니까 국힘의 지지자들이 많이 했을 거야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코프라 대표가 정치 지망생이래요. 예. 그럼 어디 뭐 총선도 나왔다나 어쨌다나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회사는 교수가 적어도 지난 총선 예. 결과를 갖고 정리를 해보니까 비교적 객관적으로 하는 데더라. 물론 이 회사가 그 사이에 변절을 해서 국힘에다가 유리한 혹은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야지라고 작심했을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어떤 뭐 작전을 폈을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 여론조사 회사 하나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다른 여론조사 회사의 결과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36.9%였나요? 8%였나요? 36.9%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 여론조사에서는 또 다른 회사란 말이죠. 예, 어제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렇게 성명 내고 고발하고 했을 때 네. 성급하다는 얘기들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곧 다른 여론조사들이 나올 건데 네. 저렇게 했다가 만약에 다른 여론조사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했는데 그렇죠. 오늘 아침에 저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더 나왔는데 지금 방금 네. 저게 리서치 뷰 조사죠. 네, 리서치 네. 뷰. 또 있어요. 예, 리서치 뷰 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지지율을 물은 건 아닌데 네. 그 아까 제가 올렸던 게 KPI 조사 말고 그다음에 그 요거 있죠. 예, 정당 지지도를 물었는데 한길 네. 리서치 거. 네. 한길 리서치에서는 정당 지지도를 물었습니다. 네. 정당 지지도를 물었는데 국민의힘이 36.3이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은요? 37. 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비슷비슷하네요.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오차 범위 안에 살짝 있는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1이니까 살짝 아니죠. 아니구나. 오차범위 오차범위 아니에요. 됩니다. 네. 제가 착각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0.7이니까 네.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건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36.3까지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는 한길 리서치입니다. 그러면은 한길 리서치도 또 고발하실 건가요? 그렇죠. 이게요. 우리가 자기가 보기에는 선과 악이 명확한데 어떤 사람들이 악의 편에 설 때가 있어요. 즉 어떤 케이스냐면은 보수가 보기에는 조국이나 윤미향이나 이런 사람들 편드는 이제 케이스죠. 반대로 지금 사태에 대해서는 좌파가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계엄을 내린 맞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할 일은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도 조국 지지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국 씨는 너무나 파렴치하고 뻔뻔한 것 같은데 왜 지지하세요라고 저는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사가 나오면 저거 조작이다. 저거 무슨 뭐 딴짓했다. 이렇게 아니면은 그 지지자가 뭐 바보다. 정치병자다. 네. 이렇게 폄하를 하기 시작하는데 외면하고 폄하한다고 해서 그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먼저는 왜 먼저 저는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이 40% 지금 오늘은 이제 한길 리서치하고 리서치 뷰 조사 지금 방금 저희 보여드린 게 나오면서 네. 국면이 또 다르게 바뀌기도 했는데 네.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40%는 그 여론평판연구소 40% 이거는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네. 논란이 되고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도 한번 출연하셨는데 네. 그 정치 컨설턴트 하는 박동원 폴리컴 대표 네. 이분이 정리를 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최근 조사들에서 네.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봤더니 보수 진보 비율이 네.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다. 그 많이 이렇게 뭐 저쪽으로 편중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중도층이 약간 회복되는 게 보인다.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와
지금 질문이 바뀌었대요. 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이게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탄핵 전에는 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잖아요. 물어봤죠. 근데 지금은 대통령을 지지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 대통령 지지도와 국정 지지도는 다르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엄에 대한 분노가 조금씩 사그러드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보수 결집 현상도 보인다. 그리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회복세는 조기 대선을 위해서 네. 무리수를 두고 있는 반 이재명 심리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공수처 대응, 네. 법률 논란, 네. 경제 파탄에 대한 우려 같은 것이 네. 복합적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기관들은 네. 현재 대통령 지지율을 네. 조사 항목을 넣지 않고 있다. 아. 그래서 상대적 비교는 또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네. 아니 딴 데서는 윤석열 지지율 올라가도 조사를 안 하고 있는데 왜 너는 건방지게 조사를 그거네요. 해서 그 숫자를 보여줘라는 그거네요. 거잖아요. 예. 다른 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를 조사 항목에 넣지 않는데요. 잘. 조사 항목에 안 넣는 거 자체가 사실 피해가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이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금 현재 대중의 심리는 네. 정말 큰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어쨌든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다. 민주당이 정말 탄핵 난동을 부렸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위신을 잘 유지하면서 제대로 돌아가던 나라를 정지시켰다는 데는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에 저는 반대를 하고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네. 이어지는 이 어떤 수사나 사법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광기를 갖고 그냥 무슨 뭐 나자로 갖고 덤벼드는 듯한 네. 이런 행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 조선일보 사설에도 썼듯이 내란죄는 법대로 경찰이 수사하고 네, 그리고 법대로 대통령은 거기에 응하면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와 탄핵 과정 자체가 탈법과 불법과 편법이 운일려 네.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신들은 그 탄핵을 주도하고 수사를 하는 사람들은 법을 제대로 안 지키고 법을 임의로 뭐 영장을 저기다 신청했다가 뭐 이러면서 소사받는 사람한테는 법대로 집행에 응해라, 법을 지켜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자체가 또 다르게 말하면 내란적, 유사 내란적 상황 아니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듣기 싫은 얘기도 네. 서로가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기자들까지 나서서 20년 이상한 기자들까지 나서갖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마이크를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정말 전체주의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한국 언론의 현실에 굉장히 참담함을 느낍니다. 네. 네, 정말로 말입니다. 연쇄 살인범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연쇄 사기꾼의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범죄자 정치인의 얘기도 우리는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행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그것에 맞서는 대통령의 말을 치러줘서는 안 된다. 그 변호인들의 말을 무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어느 나치 국가에서 온 발상입니까? 아, 진짜 나치적 발상이에요. 이건 정말 나치적 발상이에요. 그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예. 민주당 지지자가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이 점에 정말 이 직업인으로서 한계와 회의감을 느낍니다. 예. 그 사람들 맨날 뭐 민주 언론 네.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발상이 언론을 선전선동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적 언론이 아니면 민주 언론이 아니다라는 발상이잖아요. 그렇죠. 민주당 언론이었나요? 네, 이분들이 지금 말하는 건 네. 민주당적 언론을 말하는 건가요? 그렇게 네. 민주 언론 내세웠던 얼굴의 본색이 그건가? 네. 여론조사를 함부로 보도하지 마라. 그거였죠. 그 40% 지지율 나온 거. 여론조사 하지 말고 그거 말고도 예.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 측 마이크를 마이크를 찾고 주느냐. 했느냐. 예. 네,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리서치 뷰랑 한길 리서치에서도 국민의힘 지지도하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40% 육박하는 조사가 나와서 저희가 어저께 야 민주당 저것도 두 군데 더 고발해야 되겠네 했는데 자 이거 또 고발해야 되겠어요. 또 늘었어요. 또 이게 같은 네. 조사에서 이번에도 여론조사 공정인데 이번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42%가 나왔습니다. 자, 윤 대통령 지지율이 대폭 상승해서 42.4%를 기록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41%, 민주당은 38.9%로 오차범위 내지만 국민의힘이 앞섰습니다. 지금 이런 조사가 나오면은요, 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이제 그 계엄에 반대를 하면서 저 이제 시위에 나갔던 많은 분들은 막 대환장하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환장한다고요? 아니 이런 반민주 세력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많은가라고 엄청나게 예. 그 저 회의감과 예. 분노와 좌절을 어저께도 이제 제가 일종의 이제 심리적으로는 훨씬 좌파에 가까운 분이 저한테 네. 이제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도대체 윤석열이 솔직히 이게 제가 직접 예. 빼고 말하겠습니다. 전 윤석열 같은 인간을 지지하는 사람이 저렇게 많다는 거를 보면서 한국이 싫어졌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지지하는 분들의 또 막 목소리를 들어보면 자, 그러면 윤석열의 계엄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민주당 그리고 저 탄핵을 빨리 시켜야 한다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금 법을 지키고 있니? 그 사람들은 지금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니? 그 사람들은 지금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있니?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저 같은 경우에는 현실 부정 네. 같은 느낌도 드는데 지금 그 현실 부정의 대표적인 사태가 이거 나왔더니 야 저거 뭐 하우스 이펙트야 질문 문항이 네. 잘못됐어. 예. 그래서 지금 고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 그리고 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네. 그런 메시지 발언까지 했는데 네. 그 이후로 기다렸다는 듯이 네. 비슷한 조사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네. 민주당의 현실 인식에도 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은 맞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특별히 40%다 42%다 뭐 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지금 하나의 경향성을 보자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그렇게 떨어졌던 윤석열 지지도가 왜 다시 반등하는 효과를 보였느냐. 왜냐하면 탄핵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준 좀 무조건 뭐 윤 대통령을 체포를 해야 된다. 이미 탄핵까지 끝났잖아요. 아, 그 인민재판을 지금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런 네.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어떤 민심의 이반이죠. 민심 위반인데 그걸 또 교훈을 넣는 게 아니라 네. 그 현실을 없었던 걸로 맞습니다. 부정하는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 정태호 님이 내가 45년 이상 구독하던 신문을 끊었는데 박은주 신동훈에겐 좀 미안하다. 근데 두 사람 조선일보에서 말빨이 너무 작아서 이분 우리 회사 내부 사정까지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아이고, 신문이 어느 날은 마음에 드시고 어느 날은 정말 마음에 안 드실 때도 있으시겠지만 제가 한 가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우리나라의 이 특히 이제 저희 같은 신문 수백 명의 기자가 활동하는 신문처럼 매일매일 세상의 진실을 찾아서 이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론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느 날은 마음에 들고 정말 며칠 동안은 마음에 안 드시고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이런 언론기관들이 사라진다면 팩트체크의 기능은 누가 할 것인가 정말 그걸 직업적으로 수십 년 동안 혹은 100년 동안 해낼 집단은 어디인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거 네. 그냥 뭐 재밌다 고소하다 이렇게 그냥 네. 숫자에 일희 일비하지 마시고 예.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조금 스타디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네. 이거 가지고서 이제 좀 이런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가드너님도 네? 기쁜 소식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또 거액을 쏴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론조사는 딴 데서 저희가 진짜 했는데. 맨날 매 맞고 이러다가 진짜 예. 오늘 성원을 많이 해주시니까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40%하고 42%까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야 저거 저 설문 나도 들어봤는데 네. 저 리얼미 저 ARS 조사 듣다 보면은 네. 설문 문항을 듣다 보면은 네. 정말 열받아서 나는 빡쳐서 끊어버렸다. 끊는다. 예. 그 예를 들어서 방금 저희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대통령으로 뽑고 싶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1.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네. 그거 듣고 하면서 자기가 듣기 싫은 질문들이 자꾸 나온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지금 조사가. 그래서 끊는데요. 근데 그렇게 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고 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최소 한 2에서 3%, 4%래요. 그러면 지지율에서 네. 40% 아니면 42% 지지율에서 4를 빼버리란 거예요. 4를 빼도 38은 나오지 않느냐. 네, 네, 네. 그러면은 그 자체가 상당히 많은 그 지지율에 그 올랐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네. 그것 가지고서 하나를 근거로 그걸 부정하시면 안 된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설문조사를 보고 네. 그 받아들이는 네. 그게 합리적인 어떤 민주 시민의 소양이다. 그런 얘기들을 하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차기 주자 중에서 가장 높은 이제 지지율이 그렇죠. 나오고 나면 야, 저 여론조사 조작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그건 그냥 하나의 패턴이다. 왜 맞습니다. 남들이 똑같은 예,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정을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속이 편하더라고요. 아, 이런 분들이 이 정도는 되는구나. 그렇죠. 또 반대로 질문을 바꿔보니까 야, 우리나라에 정말 이재명이 대통령감이다라고 믿으시는 분도 40%가 넘고 네. 이재명은 절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40%가 넘는다. 네. 이런 사실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40% 조사에서 네.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가 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는 법이라고 하던데요. 네. 김문수 지금 노동부 장관이 네. 그 차기 대권 후보에서 1위가 나왔어요. 네. 김문수 후보가 한 차기 후보로 11%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가 그럼 뭐 의미가 뭐냐 했더니 그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보수 결집의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결집의 효과를 뭐 심정적으로는 보여주는데 심정적으로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숫자가 없는데 네. 그런 식으로 여권 예. 내 지지율은 누굽니까 하다 보면은 김문수가 이렇게 톡 튀어 올랐잖아요. 네, 네, 아, 네. 저거는 확실히 이 조사에는 보수층들이 많이 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아, 징표다. 예. 라고 해석을 해서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네. 확실히 어떤 설문조사를 다르게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민주당 저런 식으로 현실 외면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지금 명확한 사실은 민주당이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네, 계엄 맞아요. 이후에 정부를 접수한 것처럼 저렇게 완장차고 난리치고 있는데 정의의 사도. 국민들의 상당수가 야, 지금 이 계엄 발동의 상당 부분 원인 기여자가 누구냐? 그거 나는 민주당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계엄 이후에 지금 민주당이 설치는 꼴을 보니까 오히려 나는 계엄이 문제 있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이후에 설치는 걸로 보니까 맞아요. 아우 계엄했어야 됐나 봐라는 생각까지도 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다니까요. 제가 저한테 개엄했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 저한테 보내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아니, 오죽 답답했으면 네. 오죽 답답했으면 저랬을까. 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런 말하는 한 청소년도 봤어요. 아니 장관을 계속 장관하고 네. 검사 이래갖고 20명씩 탄핵하면 그게 내란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별 말 얘기가 하면 다 그냥 애들도 나오는 있어요. 처음에요.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계엄이 발동됐었던 날, 그날 여론조사를 했으면 아마 우리 국민 중에 계엄 발동에 반대한다. 이것은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저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네. 정말 난맥상, 마치 몽둥이를 들고 때려잡으려는 듯이 달려드는 민주당. 이거를 보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말 나온 김에도 네. 하나 더 할게요. 그러니까 이 탄핵이 있었고요. 네. 그 이거 뭐 절대 그거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또뭔 말을 하는데 이렇게 비상계엄 또. 선포했을 네. 때 약간 자기 검열을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그 예산 삭감 얘기도 했잖아요. 예, 예. 그것 때문에 뭐 그 국정 운영을 제대로 못하게 발목 잡는다 그랬는데 최근에 그 예산 삭감의 여파로 제가 네. 알고 있는 한 기관에 계시는 분인데 네. 경상비를 민주당이 30%를 넘게 삭감을 해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무실 임대료를 못 내게 됐대요. 그러니까 그 기관의 사무실에 그 사무실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임금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직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직원 수 줄이고 네. 이래야 될 판이 됐대요. 네.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숫자로서 예산 삭감했을 때 그리고 이번에 솔직히 무한공항 사태 가지고요 민주당이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옛날 같으면 세월호 뭐 대책 마련해라, 유가족들 보상해라, 뭐 이랬을 텐데 왜냐? 그런 데 쓰라고 책정했던 예비비를 1조 몇천억을 삭감을 해버렸잖아요, 민주당이. 그 줄 돈 없어요, 지금. 무안공항에 그 유가족이나 재난 대책이나 이런 거 줄 돈이 없거든요. 왜? 민주당이 삭감해버렸어요, 예비비를. 저는 이번에 무안공항이 조용한 이유는 저는 다른 데 있었다고 보는데 예산 삭감의 문제가 뭐 여러 아니라. 가지가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죠. 네. 공항도 네. 그거는 별도의 주제인데 네. 공항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하여튼, 민주당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예. 있어가지고 우리 시청자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 네. 그러니까 이 탄핵과 예산 삭감이 정말로 발목 잡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아졌고 네. 물론 오차 범위 내입니다만 네, 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체포영장 집행 전까지만 해도 오차 범위 내에서 2% 정도 차이로 민주당이 그나마 앞서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게 13일, 15일 앞서고 사이입니다. 13일부터 15일까지 네. 사흘 동안 그 엠브레인 그러면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네. 리서치, 한국 리서치 우리나라 대표하는 여론조사 합사 네 군데에서 이거 면접조사입니다. ARS 아니고 면접조사한 거를 합친 건데 15일이니까 이 중에 한 3분의 1 응답자는 체포영장 집행되는 걸 본 다음에 맞습니다. 응답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13, 14는 그 전이고요. 그리고 이 면접조사는 ARS 전화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렇죠. 네. 자,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게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지금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3% 올랐고요. 민주당은 3%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야의 이 지지율 순위가 지금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거 간단치 않은 지금 분위기거든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바로 지금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하듯이 그리고 국가의 원칙도 기강도 없이 무조건 윤석열 유죄 이거를 향해 가는 이런 속도전 이런 무시무시한 일종의 인민재판식 이런 거에 맞습니다. 대한 지금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인민재판 같고 네. 법이고 뭐고 사실은 민주당의 본질이 드러난 건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하고 난 다음에 네. 그 덩치죠. 덩치만 믿고서 그냥 계속 밀어붙였거든요. 네. 거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계속 특검법 내고 뭐 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거부권 행사하면 또 내고 하는 식으로 예. 거의 국정이 사라지다시피 한 배경에는 또 민주당의 그 정말 폭주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 폭주 때는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긴급 대통령이나 그 비상계엄 이후에 탄핵 소추 이후에 어떻게 본다면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이번 뭐 어저께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그렇고 이 민낯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이렇게 네. 여론조사 결과로 나온 것 네. 같습니다. 자, 여기 와서 우리한테 지금 극우라고 얘기한 고무 빨리 나갔습니까? 나가지 않으셨으면 빨리 글을 올려주세요. 지금 법적 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 극우라고 몰아붙이는 분은 왜 그렇게 쓰셨는지 여기다가 빨리 좀 의견을 좀 올려주세요. 제가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겠습니다. 고무님 빨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왜 지난주에 굉장히 기이한 문장의 그 여론조사 있었죠. 혐오도 조사였나요? 혐오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후보는 누구입니까? 저희 그래가지고 네. 그때 제 기억이 납니다.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 42%가 나왔었어요. 네. 저게 그러니까 지금 역시 우리 PD들 빠릅니다. 네. 자, 2025년 1월 6일에서 7일. 네.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입니다. 예. 그 1,003명을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조사를 했더니 대통령으로 절대 찍지 않겠다 해가지고 42%가 이재명 대표였고 네. 제가 질문 그날 좀 잘 기억나 읽어줘. 질문 너무 웃기잖아. 대통령으로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는 누구입니까? 네. 했더니 이재명. 네. 그리고 저게 호남에서도 이재명이 제일 높게 나왔던 게 맞습니다. 전국 전 지역에서 퍼센트는 다르지만 네.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1위였어요. 네. 야, 근데 요게 저 때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이번 예. 주에 또 한 거예요. 이번 주에 또 한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 여론조사 공정이 또 했습니다.
같은 절대 데죠. 찍고 같은 조사예요. 예.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는 누구입니까? 또 물어봤는데 엄마 어떻게 하면 좋아?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는 그 전주에는 42%였는데 심지어 이번 주에는 46%로 또 와. 올랐어요. 심지어 이거는 여기도 조사 기간이 1월 14일하고 15일이니까 네. 어제가 15일이니까 체포영장 맞습니다. 집행되는 날이 절반 정도 들어가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본 결과 네. 어떻게 본다면은 비호감도가 더 올라갔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맞아요. 비호감도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큰 변화는 저거밖에 없었으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46.5로 올라갔습니다. 기이하지 않아요? 네. 이게 아니 어떻게 본다면 기이하다기보다는 네. 사람들이 정말로 어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유력한 대권 주자로 있는 민주당에 대한 그 민낯 실체를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나왔던 MBS 조사가 네. 정당 지지도에서 국힘이 35로 앞서는 예. 결과가 나오게 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사실 이재명 대표는 뭐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도 굉장히 뭐 민감하게 보겠지만 오히려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건 자기 개인 지지율일 텐데 지금 뭐냐면은 호남에서도 네. 지금 비추, 거부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게 지금 문제잖아요. 예. 이게 왜 나왔을까? 그다음에 또 가장 큰 문제 뭐냐? 중도층에서의 거부감이 또 너무 큰 거예요. 예. 예, 중도층에서 보면은 중도층 절반 이상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거부감을 표했다. 중도층에서 거부감이 있다가 54.7%고 거부감이 없다가 40.6%가 나온 거예요. 예. 지금 그렇죠? 지금 예. 이제 호남에서 거부감 46% 지금 우리 박은주 에디터가 읽어드린 조사는 오늘 발표된 미디어 토마토 조사입니다. 네. 조사 기간은 13일, 14일 체포영장 집행 직전 네. 이틀 동안 조사를 한 겁니다. 네. 그 조사에서 이미 호남에서도 46% 거부감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으로 경향이 계속 이재명 그렇죠. 대표에 대한 민심이 거부감이 점점 높아가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속도를 오히려 더 내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이 폭주하는 네.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 조금 이렇게 좀 워워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예. 제가 그런 얘기도 봤거든요. 사실 그게 정상인데 예. 그게 정상인데 지금 민주당이 여태까지 보여주고 있는 행태가 그런 행태는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민주당이 이 속도를 정상화할 거라는 예상은 잘 안 드는데요. 예. 오늘 아침에 새 여론조사가 또 나왔습니다. 예.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인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18일부터 20일입니다. 18일에서 20일까지 조사한 건데요. 여기서 잠깐 제가 예. 응답자가 2,000명이에요. 2,006명이에요. 2,000명이니까 1,000명 조사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2.2%로 그러네요. 더 좁아졌잖아요. 네. 2,000명을 조사했기 때문에 다른 지금까지 봤던 조사보다 저것도 다 무선 전화 방식이고 네. 조금 더 정교한 정확도가 높은 맞습니다.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예. 여론조사 뭐 과대 표집됐다는데 여론조사를 탓하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예. 아마도 2,000명을 조사한 것 같고요. 예. 그 결과가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45.3%가 나왔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39%가 나왔습니다. 예. 이거는 표본 오차 지금 이제 신뢰 수준 나왔으니까 아마 2.2이기 2.2니까 때문에 4.4% 이상 차이 나면은 표본 오차 벗어난 거예요. 거의 이 말은 뭐 표본 오차를 벗어났단 말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론조사를 보고는 아주 이제 경제학을 통계학을 했으니까 네. 그냥 쉽게 말로 풀어서얘기하면 국민의 95%의 믿음을 가지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네. 맞습니다. 지금 전 국민 중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단언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저 신뢰 수준에서 네. 예. 지금 이 상황이 그러면은 이것만 이러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벌써 지금 뭐 보름째 이어져 오고 있는 패턴이지 않습니까? 나오는 뭐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던 갤럽 조사, 그렇죠. 리얼미터 조사, 그다음에 그 전국 그 하는 NBS 조사, 사실 이 세 개의 조사가 국민들한테 가장 귀에 익은 그리고 맞습니다. 정기적으로 나오는 예. 조사인데 여기 다 지금 뒤집어졌거나 민주당이 아주 부진이 눈에 확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저께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이 좋은 CNI 조사보다도요. 리얼미터는 사실은 약간은 뭐 친민주당 성향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어쨌든 뭐 저는 여론조사 기관에 대해서 어떤 성향을 입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리얼미터에서는 국민의힘이 46.5%가 나왔습니다. 예. 리얼미터에서. 예. 그리고 민주당이 39% 나왔고. 예. 그러니까 이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요. 심지어 예. 서울의 소리 아시죠? 서울의 소리 그렇죠. 예. 서울의 소리라고 하면은 그 이상한 정말로 뭐 디올백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만들어낸 잡아낸 유튜브 뭐 매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떤 데인데 여기도 지금 이제 김어준 따라 가지고 예. 자기들도 이제 여론조사를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서울의 소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심지어 서울의 소리에서도 국민의힘이 46.9%. 예. 자 여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39보다는 많이 올라갑니다. 예. 44.2%가 되면서 오차 범위 내거든요.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는 것은 경향으로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가 아마 윈지 코리아 컨설팅 같은데 저기에 의뢰해서 박시영이 하는 데죠. 예. 네. 저기다 했을 때도 아마 뭐 매우 중립적으로 여론조사를 하겠지만 여론조사 과정에서 어딘지 모르게 받는 사람들이 아 이거는 조금 진보 쪽에 유리한 여론조사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 사실은 그럴 경우에 전화 여론조사를 받다가도 끊는 수가 있어요. 그럼 전 AR 쓰니까 더더구나 끊기가 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저 조사에는 조금 더 진보 성향인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여론조사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 조사 같은 경우는 더블 스코어로 지금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던 그러니까. 그런 여론조사인데 저기서마저도 표본오차 내이지만 46.9 대 44.2로 국민의힘이 숫자가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예. 이거를 안 믿는 데가 지금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뭐 대선 때 표로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재판정에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좀 측은한 마음도 동정심도 일어날 거고 예.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저 김대호 소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윤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공했다. 예. 실제로는 민주당한테 그동안 계속 당하고 있었구나. 대통령일 때부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보고서 제가 뭐라고 그래서 할까요? 그 표현을 예. 이렇게 요새 몇 번 쓰고 있는데 대통령이 오죽했으면 개업을 오죽했으면. 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네. 저는 여전히 좀 아침분 아시겠지만 아무리 오죽했어도 개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안 되는 생각하는 거죠. 쪽이에요. 네. 근데 아니 이제- 다뭐 마찬가지죠. 다들. 그런데 대통령이 일단 직무정지가 되고 심지어 이제 체포되고 구속되고 1년의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개업을 했으면 안 된다는 부분은 아 법적인 프로세스 위에 올라서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오죽했으면 부분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맞아 진짜 민주 해도 너무너무 오죽오죽할 정도로 오죽했었지. 네. 그 오죽했던 거를 예전 거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맞아 그 말도 안 되는 탄핵에 그러니까 좀 비유하자면 학폭으로 치자면 정말 일진이 거기 있는 반장을 때리고 꼬집고 놀리고 물 뿌리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죽 당했던 학폭과 같은 그 오죽했음 근데 그게 탄핵 소추되고 그 다음에 네. 그래도 계속 오죽했음을 보여주잖아요 민주당이. 맞아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맞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현 정부를 괴롭혔었고 학폭처럼 꼬집고 뭐 물 뿌리고 욕하고 그랬었지. 아 맞아 이 사람들이 빨리 대통령 되는데 꽃길은 그거 깔아주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박유하 교수 얘기한 것처럼 예. 폭력성을 확인했다는 말이 저는 되게 맞습니다. 좋은데요.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앞세우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입에서 막 사형이 마구마구 나오고 청청래 그- 위원장 그러니까 예. 그리고 어떤 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내적 폭력성을 확인을 하고 나니까 어떤 심정이 되냐면 지금 조사들이 이거잖아요. 국민의힘 지지도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도도 있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정권이 어떤 사람들이 차기 정권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물음들이 있는데 예. 예를 들어 거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 잘못했지. 근데 모르겠고 근데 다 저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는 안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어본 것 중에 예. 정권 교체가 지금 제가 어느 여론조사에 아마 리얼미터에서 나왔던 것 리얼미터 같은데. 조사에서 예. 리얼미터 조사에서 그게 있었죠.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 정권이 연장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라고 예. 물었는데 정권 교체보다 정권 연장이 2% 이상 앞섰습니다. 앞섰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이 좀 심하구나. 그런 모습을 보고 있고 지금 이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오면 정상적이라면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좀 톤다운을 하자든지 아니면은 좀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민주당의 속성인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니까 야 여론조사에 저거 잡아 뭔지 알아봐 해서 지금 뭐 특위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가 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분석해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사실은 예. 이재명 대표 이재명 주변에서 대표죠. 예. 아무도 그 말을 저 고양이 목에 뭐 방울을 못 따는 거지만 당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진 이렇게 나오는 정확한 이유를 분석해 달라? 사실은 우리 대표님 때문이에요. 대표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다 보니까 그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당의 아버지라서. 예. 예. 그러니까 전 정말 어떤 모습이 떠올랐냐면 네. 누가 뭐 방귀 낀 놈이 성낸다 약간 그런 우리 속담 있잖아요. 네. 야 이거 냄새 왜 이렇게 많이 나? 아니 선생님이 방귀 끼셨기 때문이에요라고 해야 되는데 방귀 꼈다는 이걸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냄새 나는 이유를 좀 다른 걸 갖다 열심히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옆집에서 무슨 이상한 공사를 해서 거기에서 냄새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방귀 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참 사실은 참 말을 잘 못할 거예요. 지금 뭐 어디 조사입니까? 그런 조사도 있었잖아요. 예. 펜앤마이크 조사 어저께 예. 보면은 절대 찍고 싶지 않은 후보는 누구인가요? 이런 조사도 했어요. 1위가 이재명 대표가 또 올랐네. 이번엔 48.2%로 나왔어요. 48.2%.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런 조사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예. 입을 막고 싶으니까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특위까지 만들어 가지고 당내에 예. 만들고 어제는 그 어디입니까? 이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그 국민의힘 지지도가 40%로 앞선다고 했던 최초로 나왔던 데가 이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예. 여론평판연구소인가 거기였는데 그 여론평판연구소 찾아가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 제대로 선거 연구원들 숫자는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이런 거 네. 하겠다고 했다가 이제 좀 반발이 심해져서 가지는 않았는데 반발도 심해지고 그다음에 사실은 알고 보니까 중앙선관위 그 여론조사 심의 거기서 얼마 전에 가서 다 검증을 했었대요. 이미 했군요. 했대요. 예. 그러니까 거길 간다 그러면 민주당이 정말 되게 우스운 꼴이 되고 여론 반발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하고 아니 민주당은 도대체 카톡이나 이런데 자기네하고 똑같이 내란이라고 말 안 하고 뭔가 그걸 좀 예. 변호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그러면 카톡에서 그런 거 퍼나른 사람도 고소 고발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란 검열이라는 딱지가 딱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카톡 검열에다가 이제 카톡 검열. 그렇죠? 카톡 검열에다가 따지자면 카톡 검열 해가지고도 안 되니까 이제 여론조사 검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실제 지금 오늘 아침 우리 제작진이 지금 저희 단톡방에 속보를 보내줬는데 예. 지지율 역전 민주당 여론조사 업체 관리 강화법 발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동안에 중앙선관위 저기에서 자율적으로 해오던 건데 이게 이제 국회가 이걸 통제하겠다라고 해서 친명계 한민수 의원이 올렸네요. 네.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려가지고 여론조사 기관 단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을 해서 국회 통제를 받게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회가 정기 점검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등록 취소된 여론조사 기관은 재등록 신청 기간을 제한한다. 야, 이거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거 여론조사 이게 지금 지난 여당이 국내 최다 다수당이 된 다음에 민주당이 보여온 행태입니다. 자, 여론조사 니네들 이리 와. 우리 이렇게 할 거다. 저는 이거 자체가 이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 자체가 경고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행태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이러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행태 계속 보이면 지금 46% 국힘이 잘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국힘 지지율 46, 48 나오는 거 더 올라갑니다. 민주당 더 떨어집니다. 지금 아직도 정신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아니, 이거 지금 법을 만드네요. 이 기사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현재는 선관위가 규칙으로 규정하는 이런 여론조사 이런 요건을 법률로 상황에 국회 통제를 받게 하겠다. 이거 잘라서 말하면 뭐냐? 여론조사가 왜 우리 마음에 안 들게 나와?
왜 우리 대표님의 마음을 심경을 상하게 이렇게 나와? 그렇죠. 자 법으로 국회 앞으로 갖고 와. 이건 전 뭐가 떠올랐냐면 예. 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우리 대표님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만들어? 허위사실 공표죄 없애는 법 지금 만들었죠. 발의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혹시라도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는 세상이 오면 이재명 대통령 보시기에 매우 불만스럽거나 보기에 매우 보기 흉하거나 마음에 차지 않는 것들은 다 법률로 없애고 깨부수고 바꾸고 뭐 조작하고 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를 지금 이 장면들이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 얘기한 것처럼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민주주의자들이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얼마나 정말로 어떤 정도의 그 폭압적인 거를 해드릴까 상상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점점 더 움츠려들고 방금 아까 우리 오래된 노래님 같은 경우처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난 찬성한다. 그렇지만 저거를 못 보겠다. 그렇죠. 저거를 용납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래서 비상계엄을 했구나. 예. 라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 그렇습니다. 오죽했어도 그랬으면 안 된다는 저의 입장은 변함없습니다만 자꾸 사람들이 오죽했으면 대통령을 오죽 괴롭혔으면 저 사람들이 얼마나 오죽 학폭을 했으면 저렇게 반장이 그렇게 좀 선을 넘는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짠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